자, 다시 윗바사나 명상 16단계 시간입니다. 우리가 먼저 시간에 견청정에 들어가면서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는 단계를 공부했었죠. 자,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이제 복부를 관찰하는 경우가 있죠. 복부 관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복부가 이렇게 일어날 때는 일어남 하고 관찰을 하죠. 그렇게 꺼지면 사라짐 하고 관찰을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은 요 복부 요거는 물질이잖아. 응? 그리고 일어남이라고 알죠? 아까 우리가 그 시체는 이 자기 배가 있어도 배가 있는 줄을 몰라요. 뭐 일어나고 사라지지 않겠지만은 그 시체는 눈이 있어도 보이지를 못하고 배가 있어도 배가 있는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일어난다라고 아는 건 뭐냐면은 바로 정신이다 하는 이야기죠. 응? 그리고 이게 사라졌다, 사라진 그 자체는 물질이지만은 그것이 사라졌다라고 그 여기 노트 그것을 우리 그 노팅 그 이 얘기도 할 건데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은 바로 정신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것은 내 배, 내가 일어났고 내 배가 일어났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이 일어났고 정신작용이 그 물질이 일어났다는 걸 아는 것이고 물질이 꺼졌고 이 물질이 꺼졌다는 걸 정신작용이 아는 것이지 이 살덩어리가 자기가 일어났고 사라지고 하는 걸 모른다는 거죠. 시체가 정신이 빠져나간 시체가 자기가 눈기 코요 몸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1단계로 나오기는 하지만은 사실 여러분이 직접 그 실수행에 적용을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건 왜냐하면은 이 정신과 물질이 구분되어지는 단계는 처음부터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몇 가지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책을 통해서 이론으로만 배울 때와 실제 수행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응? 자, 그럼 그 전에 어떤 단계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1차 대상 잡는 법으로 호흡 수행하는 거를 배웠죠? 이전에. 자,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서 자, 들숨, 날숨 또는 긴 숨, 짧은 숨, 또 차가운 숨, 따뜻한 숨 이렇게 호흡을 1차 대상으로 삼으면서 윗바사나 수행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하다 보면은 몸과 마음이 좀 고요해지게 됩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그 기간을 조금 늘릴 수도 있고 또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때는 이제 2차 대상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나는 주로 그 신수신법 중에서 법념처 그 중에서도 6감각기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대로 수다원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지도하고 있는데 뭐 사실 그 기본 패턴은 다 같아요. 일단은 그 6감각기관을 대상으로 잡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른 그 염처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이제 호흡을 들숨, 날숨 하고 고요하게 관찰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뭐 이제 눈을 감고 있으니까 보이는 거는 없겠지만은 소리가 들리면 어느새 마음은 소리를 따라가고 또 어느새 그 마음은 또 그 생각들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응? 새소리가 또 물소리가 들리니까 작년 여름에 누가 하고 어디 해수욕장 가서 수영하던 생각 뭐 이런 것이 자동으로 쭉 실타래처럼 쭉 펼쳐져요. 정신없이. 그리고 자기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몰라요.
그냥 그 배우가 연기하듯이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 놀고 있는 거야. 이런 걸 우리 용어로 빠빤차라고 하죠. 사념의 확산.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가면서 알게 되겠지만은 바로 그게 엄청난 윤회의 고리들이라는 거. 여러분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끔찍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래서 그 사념이 계속 확산되는 것을 우리 빠빤차라고 하는데, 빨리어로. 그 빠빤차의 반대말이 니 빠빤차예요. 근데 붓다는 이 니 빠빤차를 니빠나와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니 빠빤차, 즉 사념의 확산이 없는 상태가 바로 니빠나의 상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그 부분에서 깨어나야 하는지 당위성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들숨 날숨을 하고 있을 때 생각이 일어나면 빨리 알아차려야 돼. 요게 사띠야. 그 알아차리는 힘, 그게 사띠란 말이야. awareness라고도 하고 대상에 대해서 mindful, 마음이 훌하게 알아차리고, 마음이 훌해야 알아차리지. 응?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사띠라고 하는 것이 알아차림. 응? 깨어있음, 그 순간에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거야.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요것은 망상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러면은 1차 대상인 호흡에서 지금 마음이 2차 대상인 망상으로 가 있는 거예요. 관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명칭 붙이기를 한단 말이죠. 응? 이것을 멘탈 노트라고 그래요.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마음속에서 명칭을 붙여주는 거예요. 만일에 이제 지금 내가 망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망상 이렇게 3번 정도 마음속으로 명칭 붙이기를 하여 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망상 하다 보니까 생각이 선명치 않고 사라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할 게 없어. 이 단계에서는 사라짐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뭔가 대상이 펑 사라지고 내 대상이 어떤 거지?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대상이 다시 명료하지 않을 때는 대상이 없을 때는 다시 1차 대상인 호흡으로 돌아간다. 자, 다시 이제 와가지고 호흡에서 다시 들숨, 날숨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막 다리가 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리 저림 하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윗바사나 명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 대상이 없는 순간은 1초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매 순간마다 대상이 무엇인지 자각하는 것, 이것이 사띠를 든다 하는 것이며 또 깨어난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명칭을 어떻게 붙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감각기관 쪽에다 명칭을 붙이는 방법이 있고 감각 대상 쪽에다 명칭을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뭐 서로 섞여도 상관없어요. 어떤 때는 보고 있음 해도 되고 어떤 때는 나무 해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눈으로 보고 있을 때는 이전에는 내가 본다 였어요. 응? 아니 그럼 내가 본다면 내가 지금 사과를 보고 있어. 그 다음에 내가 나무를 봐.
그럼 나무를 볼 때가 나야? 사과를 볼 때가 나야? 이것만 해도 나가 없다는 거, 나라는 건 하나의 상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무아를 이론으로 몇천 년을 해도 몰라. 그러나 윗바사나를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은 관찰하면서 알게 돼요. 좀 이따 이제 팝으로 얘기할 테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그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눈으로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본다 이전에는 그랬잖아. 그 무의식적으로. 그러나 보고 있음 하고 명칭을 붙여줘요. 나 소리가 들려. 명상하고 있는데 막 새소리, 목탁소리, 물소리가 들리면 그냥 듣고 있음이에요. 응? 그 다음에 그 코로 냄새 맡을 때는 냄새 맡고 있음. 또 맛보고 있을 때는 맛보고 있음. 몸으로는 감각을 느끼고 있음. 마음으로는 망상하고 있음.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안이비설신의 그러죠? 이게 안이비설신의야 이게. 그럼 안식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고 이식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응? 비식이 일어났을 때는 냄새, 설식이 일어났을 때는 맛보고 있음. 응? 생각할 때는 그 의식이 일어난 거지. 방석에 앉았을 때 단단한 느낌이 일어난다. 엉덩이하고 방석이 닿으면서 그건 뭐야? 일어나면 그건 사라지죠? 그건 뭐야? 소위 말하는 보디 컨셔스너스, 신식이 발생한 거예요. 그것도 안이비설신의도 맨날 외우고 그래 봐야 말하는 사람도 복잡하고 듣는 사람도 복잡하고 이 불교 법문 밑에 다 보면은 어려워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윗바사나를 하게 되면은 하루만 해도 그렇구나 이렇게 돼버려. 그거는 누가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간장을 먹어보고 짜구나 할 때 누가 그걸 변경하겠어? 그런 걸 truth, 담마,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은 대상이 형상이죠? 그 옛날엔 내가 나무를 본다였어. 그러나 지금은 그냥 저 대상인 거야, 저것이. 나무 이렇게 명칭을 붙여줍니다. 또 보통 우리가 컴퓨터를 보고 있죠? 응? 뭐 초보자들은 이어질 생각하지 마. 그냥 하루에 몇 번이라도 내가 대상을 알아차리는가 그거에 중점을 두도록 하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수십 번도 더 컴퓨터를 열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무심코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지 말고 일상의 침몰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순간적으로 깨어나라고. 컴퓨터. 응? 자판 치고 있음. 전화 받고 있음.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수행을 할 수가 있고 또 난 바빠서 못해요. 시간 없어서 못해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명상을 하면 시간과 공간이 늘어납니다. 사실 내가 스리랑카 초반부 그 유학할 때 정말 그 5분도 명상할 시간을 빼낼 수가 없었어요. 공부할 때. 그 날씨는 너무 뜨겁고 환경도 그렇고 막 저녁에 오면은 또 그 다음날 막 그 빨리어 영어 예습 복습 다 해야 되잖아. 그럼 막 파김치가 돼요. 게다가 또 자취를 하니까 또 음식까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5분도 빼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수행을 하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건데 만일에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행을 못하면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 그리고 이게 본말이 전도되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부터 그냥 즉시 사띠를 붙여버리는 것을 습관화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사띠 100, 100이라는 거예요. 하루를 100으로 나누어서 그거를 모두 한번 사띠를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응?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보고 있음, 자판을 두드리고 있음, 그러다 이제 소리가 나잖아. 그러면 소리. 또는 물소리. 그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배가 고플 때 막 그 냄새가 나죠? 그럼 이 배가 고플 때는 사람이 코가 자극되면은 정신을 못 차려. 그때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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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 냄새, 또는 뭐 명상할 때는 향 냄새, 향 냄새. 그리고 이제 음식 먹으러 가죠. 우리는 이제 명상을 할 때 음식 먹을 때도 관찰을 해서 보고를 하라 그러기 때문에 짜다, 달다, 싱겁다 이런 식으로 맛에 음식에 빠지지 않고 다 하나의 대상화 시켜가면서 명칭을 붙이면서 관찰을 이어지게 합니다. 또 명상을 하다 보면은 이 막 얼굴이 굉장히 간지러워요. 원래 그랬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거야. 그러면 그것을 막 가서 충동적으로 막 가서 긁지 말고 간지러움, 간지러움, 간지러움 하면서 관찰을 합니다. 또 이 생각들이 일어나면은 생각하고 있음 망상, 망상, 망상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절대로 여러분이 스토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스토리를 따라가면 이게 빳빤차 실타래가 쫙 펼쳐져서 한없이 굴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머리에 잡아야 돼. 그래야 시간을 붕괴시킬 수가 있어요. 이 생각은 과거 아니면 미래입니다. 과거인 경우는 과거 후회나 생각들이고 과거 미련, 과거 기억. 또 미래인 경우는 전부 미래에 대한 상상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해 붙일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은 과거 기억, 이것은 미래 상상.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그 대상에 침몰되지 않고 빠져나와서 삿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호흡으로 시작을 해서 들숨, 날숨 하다가 그러니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2차 대상으로 옮겨가지 말고 1차 대상을 계속 유지하세요. 그때는 모든 걸 그냥 그대로 포기해버리면서 오직 호흡 관찰만 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마음이 좀 고요해지면은 자기 마음이 가는 것마다 대상으로 잡는 거야. 6감각 기관과 6감각 대상 중에서 그렇게 해서 듣고 있음 하다가 없으면 대상이 명료하지 않으면 다시 1차 대상 들숨 날숨 또 생각이 일어나면 망상하다가 또 이 대상이 사라지면 1차 대상으로 돌아와서 들숨 날숨 또 다리가 저리면 다리 저림 하다가 또 이게 사라지면 다시 1차 대상으로 돌아와서 들숨 날숨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들을 때는 될 것 같죠? 근데 딱 앉아서 관찰을 하려고 하니까 뭐 소리도 들리고 망상도 일어나고 다리도 고통스럽고 얼굴도 간지럽고 이래요. 아유 도대체 이거 뭐야? 이걸 어떤 걸 해야 돼? 이럴 때는 사실은 그게 한순간에 하나만 일어나는 건데 관찰력이 아직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내 마음이 끌려가 있는 그것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리가 너무너무 저리다. 뭐 다리 저린 틈새에도 막 생각도 하잖아. 그럼 다른 건 다 포기하고 내가 대상을 하나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리 저림 하고 그것을 대상 삼아 관찰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자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한순간에 하나만 관찰합니다. 왜?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고 지금 여기 오직 실존의 그 현장인 지금 여기도 항상 이 순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순간의 대상만 잘 알아차리면은 그날 하루는 완전히 찬란한 하루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명심할 것은 한순간에 하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명상 대상은 듣고 있음. 지금 이 순간은 보고 있음. 지금 이 순간은 운전하고 있음. 지금 이 순간은 커피 마시고 있음. 지금 이 순간은 걷고 있음. 지금 이 순간은 컴퓨터 자판 치고 있음.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이 순간은 하면서 그 순간마다 대상을 붙여가도록 하세요. 처음에는 그것이 드문드문 이어질 것이고 조금 더 숙련이 되면은 그것이 조금씩 더 밀밀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것을 습관화시키고 익숙해지게 만들면은
언제라도 요리하면서도 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 마당을 쓸면서도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회사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회사에 가서도 옛날에 내가 미생인가 봤나? 그때 처음에 온 사람들이 막 서류 들고 가다가 넘어뜨리고, 뭐 커피도 못하고 그래. 그럴 때 서류 들고 가고 있음, 응? 복사하고 있음, 커피 타고 있음, 이러면은, 어? 얼마나 스무스하게 하루가 운영이 될 겁니까? 어? 그리고 만일에 이제 직장 상사에게 기분 나쁘다. 요거 이제 수념체에 속한 느낌이지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할 건데, 직장 상사가 나한테 불쾌한 말을 해. 그럼 저 사람 뭐야? 그냥 형상인 거야. 형상 이러고 있어봐. 그럼 언제 그 불쾌한 마음이 일어나겠나? 만일 그걸 놓쳐가지고 너무 화가 나. 그럼 얼른 화장실로 가.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불쾌감 이러면서 관찰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루라는 이 삶이, 일상이 정말 연금술처럼 다른 상태로 변경되면서 아주 찬란한 순간들이 이어지면서 찬란한 하루가 되고, 그 하루하루가 오늘 이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멋져.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봐. 그렇게 한 달을 살아봐. 그렇게 1년을 살아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